지휘에 큰 충격. KF-21 전투기는 마하 2.58의 속도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한국형 고속 추진관 성능 최초 공개. 군 당국이 3만 톤급 경항공모함에 쓰일 함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KF-21 전투기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산 함재기를 제안했다. 카이는 지난달 21일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함재기로 개조한 KF-21N 모형을 전시했다. KF-21N은 기존에 거론되던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기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항모가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KF-21과 공통점 높이면서 해전 최적화 추구. KF-21N은 한국 공군이 사용할 KF-21을 기반으로 항공모함에서의 운용과 해상 전투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개념이다. 파도에 흔들리는 항모에 탑재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었다. KF-21과 80에서 90%에 달하는 호환성을 갖춰 운영 유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카이의 구상이다. 카이 관계자는 KF-21N 개발에는 6.5에서 7년 정도 걸릴 것이며 양산까지 포함하면 10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F-21N은 수직이 착륙을 하는 F-35B와 달리 사출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스키 점프대를 쓰는 방식을 이륙에 적용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고정익 해군용 항공기가 항모에서 사용하는 이 착륙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전투기가 이륙을 위한 동력을 얻으려면 활주로가 필요한데 항모는 비행갑판 길이가 매우 짧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출기나 스키 점프대를 사용한다. 착륙은 항모 비행갑판에 있는 어레스팅 와이어라는 제동 장치를 사용해 전투기 속도를 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넓고 긴 공군기지 활주로 대신 비좁고 짧은 항모 비행갑판을 사용해야 하는 KF-21N은 KF-21보다 날개는 20%, 수직꼬리 날개는 30% 넓게 설계됐다. KF-21은 활주로가 길어서 고속 착륙이 가능하다. 반면 함재기는 길이가 150m 이하인 항모 비행갑판에 착륙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속 착륙을 해야 하는데 날개 면적을 넓히면 안전한 착륙에 도움이 된다. 날개에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비행거리 연장 효과도 있다. 공군기보다 이착륙이 거칠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 기체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중량도 기존보다 11% 증가하게 된다. 기수에 있는 착륙장치의 바퀴도 한 개를 추가 더블 휠 방식을 사용한다. 사출기가 착륙장치를 끌고 가며 KF-21N을 이륙시킬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날개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윙폴딩 방식을 적용. 공간이 협소한 항모 내 경납고나 비행갑판에 최대한 많은 함재기를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엔진은 KF-21과 같은 미국산 F410-4G200K 2개를 탑재한다. 기본적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KF-21 블록이와 큰 차이가 없다. 항공무장도 KF-21에 장착하는 것과 더불어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되는 기종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함재기라는 특성을 감안해 ADD 추도로 개발하는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탑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F-35B는 공대함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점을 지적되고 있는데 KF-21N은 이를 보완하는 셈이다. KF-21N은 조종사 1명이 타는 단좌형 외에 2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제작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이 관계자는 단좌형과 복자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단좌형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서 현재는 단좌형을 모델로 했다. 복자형을 제작하면 시제기를 여러 대 만들어야 해서 비용과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형 항모 탑재용 F-35B보다 이점 많아. 방위산업계에서는 KF-21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는 현 단계에서
함재기 개발 시도가 적절하다는 평가다.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때 함재기도 만들면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라팔은 개발 단계에서 해공 운영을 함께 만든 덕분에 공군과 해군 항모에서 라팔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함재기를 고려치 않고 개발을 진행했던 유럽 에어버스 타이푼이나 스웨덴 사브 그리펜은 개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함재기 개발 타이밍을 놓쳐 공군용만 쓰이고 있다. KF-21A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모 함재기로 고려됐던 F-35B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카이 측은 설명한다. F-35B는 수직이 착륙을 도와주는 리프트팬이 많은 공간을 차지해 무장 탑재력이 F-35A보다 낮다. 공대함 능력을 갖추지 못해 항모의 공격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보안 규정도 걸림돌이다. F-35B를 도입하면 미국 측 보안 규정에 따라 비행 브리핑실, 무장 탑재실, 정비실 등이 특별보안구역으로 설정된다. 특별보안구역은 미 국방부 특별보안지침에 따라 미국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 물리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구역이다. 미 구역의 설계와 시공, 검증은 미국의 공인된 기관이 한다. 반면 KF-21A는 이 같은 부분에서 자유롭다. 또한 큰 비용 부담 없이 국산 항공무장을 통합할 수 있고 공대함 능력을 갖춰 해전에도 투입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함재기는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F-35B나 F-35C는 단발 엔진이다. 엔진 2개를 쓰는 라팔과 FA-18은 개발된 지 오래된 기종이다. KF-21A는 쌍발 엔진을 탑재한 최신 기종으로서 항모 건조를 고려하는 국가의 경쟁력이 있다는 관측이다. KF-21A이 한국 해군 항모에 탑재된다면 기존에 제시된 경항모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카이는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스키 점프대 탑재 3만 톤급 경항모에 함재기 착함을 위한 경사갑판, 추가 등의 개량을 더하면 KF-21N 20대 탑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면 함재기의 무장과 연료 탑재량에 제한이 있고 이륙거리도 250m가 필요하다. 함정의 중량이 증가하고 비행갑판에서의 항공기 이동 경로에 제약이 있으며 헬기 운용에 필요한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반면 사출기를 운용할 경우 무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륙거리도 110m 이내로 줄어든다. 사출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항모에 쓰일 사출기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제럴드 포도에서 운용하는 전자기 사출기가 유력하다.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를 대체할 EMALS는 부드럽게 가속을 할 수 있어 경량 항공기 이륙 지원이 가능하다.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도 적어서 함재기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EMALS 탑재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해 정부 간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모가 대형화되면 작전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수행 가능한 임무도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건조비가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정입과 회전입 항공기 40대를 탑재하는 7만 톤급 중형 항모의 획득비는 5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 정부에서 확정한 함재기 20대 탑재 3만 톤급 경항모 사업비는 2조 원이다. 하지만 사출기를 장착한 4만 톤급 프랑스 핵항모 샤를 드고르가 라팔 전투기 30대와 EC 2대를 탑재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에 제한된 항모를 개량하고 사출기를 탑재하면 KF-21N 20대 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향후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고도화 우선 협상자로 선정 우주항공 종합기업 도약 머지않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헬기, 함정 엔진 제작에 이어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향하게 됐다. 방산 분야에서 쌓아왔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우주항공 사업에서도 날개를 힘껏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육해공에 이어 우주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민간 우주항공 종합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뉴스페이스로 불리는 민간 주도 우주 개발에 힘을 싣고 국내 발사체 사업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2027년까지 발사 사회를 수행하며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누리호 액체 로켓 엔진은 3단으로 구성된다. 1단은 추력 75톤급 엔진 4기로 구성되며 2단은 75톤급 1기, 3단에는 7톤급 1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전체 조립뿐 아니라 터보 펌프와 밸브류 등 핵심 부품 제작도 맡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탄탄한 방산 실적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투기, 헬기, 함정의 심장인 엔진 제작을 담당해온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전문 기업이다. 1979년 엔진 창정비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9,000대 이상의 엔진 생산, 정비를 맡아왔다. 1980년대에는 미국 지와 기술 제휴를 맺어 F5 제공허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다. 국내에서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 주력 항공기의 엔진을 생산해왔다. 육군에서는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도맡았다. 해군 주력 함정에 들어가는 엔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다. 사실상 한국 육해공군의 심장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고 있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전투기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차기 주력 전투기로 꼽히는 KF-21 보라매에는 21,000파운드 추력을 가진 엔진이 쌍발로 장착된다. 아울러 보조동력 장치를 비롯해 착륙 장치와 비행 조종 작동기 등 항공기 작동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서도 국산화 개발을 진행 중이다. 기술 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항공용 소재 기술 자립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도 손잡고 무인 항공기용 엔진과 무인 복합형 전투회 전입기용 엔진 등도 개발하고 있다. 한화그룹 차원에선 방산 역량 집중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한화 방산 부문을 인수한 데 이어 한화디펜스를 합병하기로 했다. 한화 방산 부문은 우주 발사체 연료 기술과 항법 장치, 탄약,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 기술, 5세대 전투 장갑차 레드백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종합방산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항공? 우주 분야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들. 항공? 우주 산업은 혁신과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고도의 기술들이 요구되는 분야다. 그만큼 시장 잠재력이 높아 미중 간의 우주 패권 경쟁을 비롯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도심항공교통과 같은 항공 관련 개발에도 활발히 뛰어들고 있다. 한국 역시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에 더불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하는 등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가치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항공, 우주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멘스는 전기 항공기 설계와 인증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 전기 항공기 제조업체인 하트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기 항공기 설계에 시멘스 엑셀러레이터 포트폴리오의 캐피탈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바 있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트 엔진 분야 강자로 알려진 GE는 지속 가능한 항공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추진 기술 분야에서 배출가스 저감을 가능케 하는 여러 엔진 기술을 개발 중이다. 전기 추진 항공기 엔진,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와 폐기물로 만든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와 수소 같은 대체 연료 사용이 가능한 엔진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GE와 프랑스 사프란의 항공기 엔진 개발 프로그램인 CFM 라이즈, 나사와 진행 중인 전기 파워트레인 비행 실증이 대표적 사례다.